혈당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이 저리고 자꾸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35세의 당뇨 전 단계 환자를 수백 명 이상 보아온 김수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당 문제는 약보다 먼저 밥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김수진 선생님이 직접 추천하시는 씨앗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과 혈당 조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씨앗입니다. 바로 대마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 완전 단백질의 혈당을 낮추는 성분까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마씨가 혈당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씨앗들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혹시 단백질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고기는 부담스럽고 콩은 질리고 단백질 챙기기가 여간 쉽지 않으시죠? 김수진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환자분들 보면 혈당 조절이 2배는 더 힘드세요.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창고인데 창고가 비면 당이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바로 그 해결책으로 선생님이 권하시는 것이 대마씨입니다. 대마씨라고 하면 대마초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같은 식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위가 다릅니다. 대마초의 잎이나 꽃에는 환각 성분인 THC가 들어있지만 식품으로 유통되는 대마씨에는 이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탈피 대마씨를 식품 원료로 승인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호두나 아몬드처럼 견과류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대마씨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탈피 대마씨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31g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이 뛰어난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있습니다. 대마씨는 이 9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 완전 단백질을 가진 경우는 대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근육이 빠지고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시는 분들께 대마씨의 완전 단백질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속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소비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져서 혈당이 더 오르기 쉬운 몸이 되거든요. 김수진 선생님이 단백질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지방산 구성입니다. 대마씨 지방의 핵심은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인데요. 대마씨의 비율은 약 3대1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범위가 2대1에서 4대1인데 딱 그 중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용유나 가공식품의 비율이 15대1에서 20대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수준인지 체감되시죠? 이 균형 잡힌 비율이 몸속 만성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대마씨 100g에는 마그네슘이 700mg 들어있는데요. 하루 권장량의 167%에 해당합니다. 혹시 눈이 혼자 파르르 떨리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도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단백질 챙기려고 먹었던 대마씨 한 줌으로 이 마그네슘까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대마씨 성분을 정리해보면 완전 단백질 균형 잡힌 오메가 비율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혈당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효능으로 작용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씨가 혈당에 좋은 이유 첫 번째입니다. 혈당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잘게 분해합니다. 분해가 빠르면 빠를수록 혈당이 빠르게 오르겠죠. 그런데 대맛이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특수한 단백질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각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소화 효소가 억제되면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는 거죠. 2025년 국제분자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대맛이 단백질에서 추출한 펩타이드들의 효소 억제 효과를 측정했는데요. 일부 펩타이드는 당뇨약으로 쓰이는 아카보스보다 억제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시험관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맛이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대맛이가 혈당에 좋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이 오를 때 췌장에게 인슐린을 내보내라고 신호를 보내는 전력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전력 호르몬이 너무 빨리 분해되어 버리면 췌장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슐린 분비가 늦어집니다. 대맛이 단백질이 소화될 때 만들어지는 특수한 성분이 바로 이 전력 호르몬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전력 호르몬이 체내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췌장의 인슐린을 더 잘 분비하게 되고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여기에 마그네슘의 역할도 더해집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인체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1년 캐나다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대맛이 단백질을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사 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식사에 대맛씨를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맛씨가 혈당에 좋은 이유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바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 중 하나인데요. 김수진 선생님은 이 합병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손발 저림이 시작된 환자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상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리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 신경병증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GLA 즉 감마리놀렌산의 결핍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오메가6 지방산이 체내에서 GLA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당뇨 환자는 이 전환에 필요한 효소가 손상되어 있어서 GLA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GLA가 부족하면 신경 주변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신경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저림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맛씨는 이미 만들어진 GLA를 직접 공급합니다. 이와 관련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1993년 당뇨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경도 당뇨 신경병증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1년간 GLA를 투여한 결과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16개 지표 중 13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또 2024년 발표된 메타 분석 자료에서는 GLA가 당뇨 신경병증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일 확률이 51.7%로 다른 치료법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손발 저림이 시작되셨거나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께 대맛씨가 가진 GLA 성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맛씨가 혈당이 하는 일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맛씨도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주의하셔야 할 분들 첫 번째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대맛씨에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2007년 혈전 및 지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대맛씨를 섭취했을 때 혈소판 응집이 용량에 비례해서 유의미하게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대맛씨를 출혈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대마씨까지 드시면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 두 번째입니다.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대마씨는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혈당약이나 인슐린과 함께 드실 경우 이론적으로는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한 큰술에서 3큰술 정도의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마씨를 주기적으로 드시려는 분이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섭취량에 대해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마씨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씨앗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마씨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이 씨앗들과 함께 조금씩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함께 드시면 좋은 씨앗 첫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씨앗 중에서 혈당 관리의 과학적 근거가 가장 탄탄한 씨앗입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만 47개 이상 축적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 인슐린 수치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그난은 장내 세균에 의해 엔테로락톤으로 전환되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추가로 여성 시니어분들께는 한 가지 이점이 더 있습니다. 리그난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서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혈당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씨는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통째로 드시면 씨앗 껍질이 단단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반드시 분쇄해서 드셔야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몸에 흡수됩니다. 분쇄 후에는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고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씨앗 두 번째는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의 강점은 식이섬유 함량입니다. 100g당 무려 3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치아씨드를 물에 불리면 자기 무게의 10배 이상을 흡수하면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위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반드시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건조한 상태로 드시면 식도나 기도에 달라붙을 수 있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 15분에서 30분 이상 물에 불린 후에 드세요. 함께 드시면 좋은 씨앗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미네랄 보충에 가장 탁월한 씨앗입니다. 아연이 100g당 7.5mg으로 씨앗류 중에서도 최상위권이고요. 마그네슘도 550mg으로 대마씨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모두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실제 인체 연구에서 호박씨 65g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대조군보다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남성 어르신들께는 호박씨의 피토스테롤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마씨와 함께 드시면 좋은 씨앗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씨는 혈당 관리 근거가 가장 탄탄하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호박씨는 인슐린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과 마그네슘을 채워줍니다. 대마씨가 완전 단백질과 GLA로 기반을 잡아주고 이 세 가지 씨앗이 각자의 역할로 빈틈을 채워주는 거죠. 꼭 네 가지를 다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씨앗을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대마씨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캐나다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대마씨 1일 표준 섭취량은 30g입니다. 밥숟가락으로 약 3큰술 정도 되는 양인데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큰술 정도로 시작하셔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45g 이상 한꺼번에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대마씨는 고소한 맛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밥 지을 때 한 줌 넣는 겁니다. 밥 짓는 과정에서 가열이 되지만 단백질과 미네랄은 열에 안정적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대마씨를 기름에 볶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와 GL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올리거나 열을 가하지 않고 드시는 게 좋은 성분을 그대로 챙기는 방법입니다.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마씨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거든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드실 때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김수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약은 치료하지만 식습관은 예방합니다. 지금 밥상을 바꾸는 분이 10년 뒤 합병증 없이 걸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대마씨 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마씨는 완전 단백질로 근육을 유지하고 혈당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 핵심적인 GLA까지 들어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씨앗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혈당 관리 근거가 가장 탄탄한 아마씨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치아씨드 인슐린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을 채워주는 호박씨입니다. 드실 때는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루 30g 식사와 함께 드시고 고온 조리는 피하세요.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고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엔 소량부터 혈당을 확인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